태어나게 해준 것을 원망하는 자녀들을 보기도 하지만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상처를 주고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든지 어떤 십성이든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이야기의 주제는 자식 운이 좋은 부모의 사주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이 자녀 운이 좋은 부모의 사주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나서는 저도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제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자식의 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저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선생님, 세상에는요 부모 운이 좋은 사람도 없고 자식 운이 좋은 사람도 없고 부모 운이 나쁜 사람도 없고 자식 운이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을 원망하는 자녀들을 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평생 부모를 괴롭히는 자식을 둔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제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자식이라면 차라리 낳지 말 걸 그랬다고. 하지만 말이죠, 나 자신을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분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또 내 몸을 빌어서 세상에 나온 자식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 운이나 자식 운을 논한다는 자체가 그다지 내키는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사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식 운이 좋은 부모의 사주적 성향을 한번 살펴보려고는 합니다. 자녀 운이 좋은 사주에는 어떤 운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신의 사주 중 십성으로 식신과 상관이 안정되고 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사주에서 식신과 상관을 자녀로 봅니다. 식신과 상관을 합쳐서 식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식신과 상관이란 것은 일간인 내가 생해주는, 그 삶을 도와주는, 나에게 도움을 받는 그러한 십성을 식신과 상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주의 일간이 간목이나 을목처럼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럴 때는 목생화, 즉 목으로 생해주는 화, 천간으로는 병화, 정화, 지지로는 사화, 오화가 바로 나에게 식신상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사주에서는 식신과 상관이 자녀가 아닙니다. 남자의 사주에서는 정관과 편관 같은 관살이 바로 자녀에 해당합니다.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것이 왜 다른지도 한번 사주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여자 사주에서 식신과 상관을 자식으로 보는, 자녀로 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일간인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식신과 상관은 나에게서 나간 것, 자녀는 내 몸을 빌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니까 식신과 상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사주에 있어서는 나를 극해오는 성분인 정관과 편관 같은 관살이 자녀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남자는 직접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 즉 와이프는 재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성이 낳은 식상이 바로 나에게는 관살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아내인 재성이 낳은 식신상관은 아내의 자식이 되는 거고, 그 식신과 상관은 내 입장에서 보자면 정관과 편관이 되니까 관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자 사주에서 내 일간인 간목일 경우 천간의 병화나 정화가 식신과 상관에 해당합니다. 목생화로 지지 사화나 오화가 식신과 상관에 해당합니다. 즉 내 자식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을 극해오는 정관과 편관, 즉 관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에서는 편관과 정관이 자녀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 사주에 식신과 상관이 많으면 자식 운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신과 상관이 많다라는 의미는 사주 8글자, 생년, 생월, 생일, 생시 8글자 중에서 3글자 이상을 식신과 상관이 차지하고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식신과 상관이 많다 혹은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신과 상관이 많으면 정관과 편관을 극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정관과 편관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정관과 편관이 자녀에 해당하니까 식신과 상관에 의해서 지나치게 약해지니까 자식운이 비교적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사주적인 용어가 식신재살 혹은 상관, 경관 같은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극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쁜 뜻만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극을 한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못살게 굴고 혹은 관리하고 이런 것을 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극이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다듬고 쓸모있게 만들어서 내어놓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극이 당하는 대상을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 목적의 용도에 맞게 쓸모 있도록 다듬어주는 역할도 극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극을 한다라는 것이 지나치면 극 당하는 십성 입장에서 보자면 상처를 입고 다치고 좀 불편해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남자 사주에서 식신과 상관이 많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자녀에 해당하는 정관과 편관이 극을 많이 받으니까 자녀 운이 비교적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식신과 상관이 지나치게 자녀에 해당하는 정관과 편관 관살을 극한다는 얘기를 그냥 뜬금없이 하늘에서 누군가가 와서 극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식신과 상관은 내가 발산하는 말이고 행동이거든요. 내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을 지나치게 억압적이고 자녀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이끌어 가려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지나치게 억제를 하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 사주에서 식신과 상관이 강하다는 것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억제하고 말로 혹은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좀 커지고 그런 범위가 넓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데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 즉 가정 내나 아니면은 그런 공간에서 자녀들에게 언어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자녀들이 성장을 한 이후에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보통 부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 이 식신과 상관이 지나치게 많다고 인식하면 혹여라도 내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억압적이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지나치게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녀들은 결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에 의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각자 고유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즉 그 말은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진지하게 배려를 해준다면 오히려 식신과 상관이라는 것은 자녀인 관사를 잘 다듬고 잘 관리해서 쓸모있게 성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남자 사주에서 자녀의 운이 좋으려면 식신과 상관이 적당하고 관살이 이러한 식신과 상관에 지나치게 극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내 사주의 식상이 지나치게 많아서 관살이 극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자식을 잘 살펴보고 자식을 배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자식을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로 그렇게 대해준다면 비록 사주는 그렇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자녀운을 가진 그런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어떤 십성이든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 면에 좋은 점이 있다면 반대쪽에서는 좋지 않은 면도 있는 거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남자 사주에서 관살과 식상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충분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자녀운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남자의 운을 살펴보았으니까 여자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자의 사주에서는 자녀가 식신과 상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식신과 상관을 극해오는 것이 바로 인성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사주에 인성이 지나치게 많거나 강해서 자녀에 해당하는 식신과 상관을 지나치게 극을 하면 자녀의 운이 좀 힘들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이건 누가 외부에서 와서 괴롭히는 게 아니죠. 인성은 일간인 나에게 힘을 주는 성분이니까 결국 내 자녀를 괴롭히는 것은 엄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무지함이나 어머니의 일방적인 행동이나 말이나 언어적인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자녀에 해당하는 식신과 상관이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정은 자라나면서 반항으로 표현되거나 어머니의 의견을 묵살해버리거나 어머니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내가 자식 복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원칙으로 돌아가 보죠. 바로 내가 그런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본인의 사주에 정인이나 편인 같은 인성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왕해서 식신과 상관을 지나치게 누르고 있을 때는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게 지나치게 기대를 하는 건 아닌지, 아이들과의 어떤 소통에 소홀한 건 아닌지, 아이들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다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자신의 미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 의사를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이들의 취미나 자녀들의 재능이나 취미를 내가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성공에 할 때의 그 성공 방정식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입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냉정히 분석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관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을 때, 즉 여기서 투관이란 말은 천간 위에 네 글자, 지지 아래 네 글자 중에서 상관이 천간 위에 네 글자에 상관이라는 글자가 있고 밑에는 그 상관을 도와주는 비견이나 겁재가 같이 받쳐주고 있다면 특히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식을 강하게 이끌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는 자녀의 적성이나 취미 혹은 자녀의 개성에 맞추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내 뜻대로 자녀를 끌어가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부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자식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끌어가는데 반강제적으로 딸려가게 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꿈과는 멀어지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에 익숙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이럴 때 여성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사주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렇다고 생각된다면 자녀에게 어떤 일에 처해서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내 의사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강제로 끌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자녀의 성격이나 적성이나 이런 것에 맞추어서 자녀들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경우 자식운이 좋은 부모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일 때 자녀들이 불행해질 수도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죠. 그 이유는 자녀 운이 좋을 때보다 좋지 않은 운일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주적으로만 보자면 자녀의 운이 좋은 경우보다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문 용어로 식상이 형충되어도 그렇고 식상이 상처를 입어도 그렇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참 간단합니다. 자식이란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 늘 근심 걱정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주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될까 봐 걱정이고 또 안 되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것이 걱정이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각에서 자녀를 대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자녀, 즉 자녀운이 좋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운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좋은 자녀운이라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인 우리 자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자식운이 있는 그런 부모가 되려면 부모인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깊게 생각하고 자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학생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우리들이 살아온 세상들과 어쩌면 너무나 다른 세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상으로는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 자녀들의 앞에는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때 성공했던 그 성공 방정식은 우리 자녀 시절에는 그냥 흘러가 버린 구시대의 어떤 그런 사고가 될 수도 있죠.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릴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좋았거나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직장들이나 직종들이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서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의 시각으로 자식들의 미래나 이런 것을 판단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운이 좋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